아, 이번 시간에는 실장 미분의 기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관련된 음, 울프람 알파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또 이제 다른 부분들도 같이 다뤄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진짜로 지난번에 극한 이후에 미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 진짜 중요하게 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유인력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이작 뉴턴 때문에 임명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이작 뉴턴하고 같은 시대에 있던 이제 라이프치히가 또 미분을 같이 개발을 했어요. 미분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수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미분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미분이 중요한 이유는 물리법칙에서 에너지하고 저- 힘의 관계를 어, 정의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동한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속도라고 그러고 단위 시간당 이 처음에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에 대해서 시간당 변하는 속도의 변화량도 이제 가속도가 돼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분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위치 에너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자기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거는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지금 중력 활동. 이때 작용하는 힘은 mg가 되는데 F는 ma. A가 이제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하는데 위치 에너지 혼동을 줘서 자꾸 중력 가속도에만 중학교 때 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런 걸 쓰는데 이 힘은 에너지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잘 안 와닿죠. 근데 이 관계가 그래요. 이 관계. 그래서 위치 에너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창밖으로 이걸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이제 쭉 잡아당기면 MGH, 그러니까 지구 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의 크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 뛰어내리면 괜찮은데 2층에서 뛰어내리면은 뼈에 금가고 한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충격을 많이 줘서 사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일정해요. 지구하고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건 적건 사람의 무게하고 지구의 전체 무게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물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데 생각해보면 지구 거리가 막 이때만하잖아요. 물론 이제 힘은 R 제곱에 M1 이것까지 들어가면 헷갈릴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요 R이라는 값이 아 이건 사람의 무게 지구의 무게인데 R이라는 값이 지구의 반지름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10층을 펴봐야 지구의 반지름이 6,000km 되거든요. 6,000km면은 6,000km 맞죠? 6,000km면은 600만 미터. 에베레스트산 해봐야 2,00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지구의 중심하고 무게 중심하고 차이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당기는 힘은 별로 거의 일정하단 말이에요. 일정한데 에너지는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에서 뛰어내릴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나 10초에서 뛰어내릴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아요. 항상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습니다. 힘이 똑같으면 라는 이야기는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가속도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엑셀레이터 가속기를 밟고 있으면 쭉 날아가는 거 똑같은데 10층 높이에서 처음에는 야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쭉 내려올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이제 가속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 쓰는 수학적인 방법이 미분이에요. 미분.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학적으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울프람 알파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울프람 알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미분이거든요. 여기 첫 번째 루트니 대수고 요거를 딱 치면 이게 전미분,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부분 미분, 적분까지 쭉 다 해줍니다. 일단 수학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우리가 많이 치울 수가 있으니까 미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물리 법칙들이나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미분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전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자기도 그렇고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점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을 쭉 연결하면 이런 경사가 생겨요. 경사는 현재 사람들이 경사도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를 이동한 거리를 여기 평지를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렇죠? 이동했을 때 그 사이의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평지를 이동했을 때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똑같은 거리를 평평한 길을 걸었을 때 높이가 조금만 올라가면 경사도가 안 많은 거죠. 꾸진장 올라가면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 거예요. 기울기가 올라가는 것도 말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리막일 때는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본다고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내리막이에요. 지금 내리막도 똑같은 길이를 앞으로 반듯이 갔을 때 위아래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가 결정이 되고 기울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수학에서도 똑같습니다. x축하고 y축에 이런 함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를 x1이라는 점이라 하고 그때 좌표는 여기는 y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좌표는 x1, y1 여기는 x2, y2 델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갈 때 x1에서 x2까지 갈 때 이동한 길이는 y2에서 y1 빼면 됩니다. 그렇죠? x2에서 x1까지 가는 동안에 이만큼 분의 y2에서 y1까지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사 기울기 죠. 이것도 여기서는 폼나는 말로 이게 높이가 아니라고 친다면 이걸 폼나는 말로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x가 2000년도다. y2는 2023년도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었다. 지금은 여기 정점으로 뭐 5,200만까지 있고 5,100만 명이다. 네? 그러면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2023 빼기 2000까지의 인구의 변화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23분의 100만 명. 그러니까 대략 한 50만 명? 좀 안 되겠네요. 그렇죠? 1년에 한 50만 명쯤 변하면 얘네가 이렇게 변했을 거다.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변했는지. 이 위로 배불뚝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섰다 갔는지 아니면 반트 가는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처음과 끝에 점에서의 값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여기서도 기울기도 만약에 산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가 훨씬 가파르잖아요. 그래도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기울기를 구하는데 이게 델타 x하고 델타 y 값이 너무 크면 정확하게 기울기를 모른단 말이죠.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델타 x하고 델타 y를 엄청나게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큼까지 줄여요? 델타 x가 거의 0 될 만큼 줄이는 거를 해놓고 ds분의 dy라고 합니다. 이게 미분이에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언덕을 생각하면 기울게 되는데 기울기 오르막이죠. 오르막을 플러스로 넣습니다. x방향이 증가할 때 y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 내리막은 x방향이 증가할 때 y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좁은 폭이 극단적으로 극한값으로 가게 되면 각 점에서 접하는 선들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미분, 잘게 나눈다. 극단적으로 요 길이를 잘게 자르는 거예요. 잘게 잘라서 그 각 점들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쪽은 기울기가 되게 급하고 플러스일 테고 요 위는 0일 테고 평평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일 테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 삼각형으로 보면 이건 다 플러스인데 전체적으로 오르막인데 사실은 오르막도 있다가 평지도 있다가 내리막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점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을 미분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속도에다도 쓰고 가속도에다도 쓰고 에너지에다도 쓰고 힘에다도 쓰는 건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미분을 하게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 대학교 뭐 무조건 이거부터 해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미분 방정식부터 하는데 미분으로 이루어진 방정식까지 우리가 할 겁니다. 그것도 푸는 것도 울프랑 알파를 금방 풀립니다.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뭐냐? y는 fx 여기 있잖아요. 여기 fx라는 거죠. y는 fx 여기에 요 그래프가 y는 fx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x, x가 2에서 b까지 변할 때 x1에서 x2까지 변할 때 x2 빼기 x1 그렇죠? 그 델타 x를 여기서는 x1을 a라고 그랬고 x2를 b라고 그랬죠. b-a를 x의 증가분 increment of x를 x의 증가분이라고 델타와 fb-fa 여기서는 x2 대신에 fx2를 y2라고 그랬고
x1 대신에 x 대신에 x1을 주면 fx1은 y1이 가지고 y2 마이너스 y1 여기를 fb 마이너스 fa를 y의 증분이라 하면 b 마이너스 a는 fb 마이너스 fa가 되고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래 보는 거죠. fx를 써도 됩니다. fx는 x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했어요? 2x 플러스 2x 플러스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그렇죠? 0부터 2까지인데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여기에 0이죠. 해봅시다. 여기 0이죠. 그렇죠? 0에서부터 1까지 할 때 0에서 1까지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평균 변화율 어머나 지웁시다.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 좀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에서부터 0까지 델타 x죠. 그 사이의 높이의 변화량 델타 y. 그럼 델타 y는 2에서 1만큼 변했으니까 여기는 1일 거고. 그렇죠? 여기는 1일 거고. 여기는 0부터 1까지 변했으니까 1이니까. 기울기는 1인데 얘는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2였다가 1이니까 1 빼기 0분의 1 빼기 2. 그렇죠? 여기도 낮아졌으니까 마이너스. 기울기가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라고. 0에서부터 2에서부터 0까지 변할 때 x가 2에서 x가 2 여기 x가 2니까 여기 부터 0까지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지우고 2에서부터 0까지 그렇죠? 2에서부터 0까지 변할 때 얘는 왼쪽으로 하니까 내리막이네.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2에서부터 0까지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는 금방 설명드릴게요. 근데 평균 변화량 이렇게 됐죠. 자, 2부터 0까지 변하니까 얘는 2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서 처음 걸 빼니까 2에서 0까지 변한다니까 0 빼기니까 마이너스 0 빼기.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높이가 2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1이었단 말이에요. 높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이 마이너스는 줄어든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방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죠.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그래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아래로 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에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걸 오르막이라고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니까 2 빼기 0. 그러니까 플러스 2죠.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 사이의 높이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죠. 1에서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이것도 2분의 1.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점이고 어디서부터 종점이냐에 상관없이 얘네들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가 되고요. XY 좌표가 구조가 그래요. 그다음에 왼쪽 위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고 샥 지워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구한다. 그래프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율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아까 1이면 1, 2면 2. 이것도 한번 그려보죠.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X제곱. 이것만 주면 되고요. X제곱 플러스 2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화율인데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뭐 2하고 3하고 주어졌는데 h는 0이라며 x가 2로 갈 때 요거를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좀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요걸 여기다 끼우면 리미트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으니까 h가 순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h가 0으로 가야 돼요. 네, h의 x 이퀄 0에서 여기서 x 이퀄 0에서는 a가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왜 이러냐. 야, 중요한 한번. 아유, 이 진짜가. 그러니까 f의 0, 왜냐면 요거 0이니까 a가 x는 a에서의 fx의 순간 x는 0에서 a가 0이라는 소리죠.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니까 0. 그렇죠? 그러면은 x 대신에 0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0 플러스 h는 그냥 h잖아요. 그래서 h제곱 플러스 2 빼기 x 대신에 0 넣으니까 2. 얘 없어지네. h 하나 없어지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각각 값은 0.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여기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예요.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는 오르막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내리막이었잖아요. 0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올라가는 요 아래 극한 값이 평지가 되죠. 기울기가. 여기는 내리막이고 이쪽은 오르막이잖아요. 그럼 내리막이었다 오르막이 되려면 어딘가 가운데서 최소 여기 극한 값에서 평지가 있는 부분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안 그러면 평지가 안 나와요. 3이다. 3이면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일 거예요. 그렇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 가지고 조금 옆에 거 가지고 요번엔 3일 때 요번엔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x가 3으로 가요. 그렇죠? a가 x 이퀄 a니까 x가 빼기 3에 fx는 x 제곱 플러스 2 빼기 얼마요? 3이니까 3, 3은 9 11인가요? 그렇죠? 11. x 대신 3 넣으니까 그렇죠? 얘는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얘를 다시 정리하면 2 빼기 11은 빼기 9잖아요. 얘는 0이고 얘도 0이에요. 0분의 0. 그렇죠? 0분의 0이니까 아직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x-3 위에 거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3. 다행히 얘는 얘랑 얘랑 없어져요.
x에서 3 넣으면 3, 3은 3 더하기 3이니까 6. 즉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6이라는 얘기예요. 1이 x방향으로 1을 갈 때 y방향으로 6만큼 올라가는 기울기를 가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해서 이걸 싹 지우고 두 번째 거 순간변화 fx의 순간변화를 어떻게 되냐? 한번 미분한 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2를 해주면 이게 지금 리미트 x 대신에 3이 아니라 x 대신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를 미분하게 되면 2x가 나옵니다. 2x. 이게 이제 아까 고 x제곱 플러스 2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들을 연결한 그래프예요. x가 3인 곳에서는 기울기가 6이 나오고 x가 0인 곳에서는 기울기가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잠깐 끊고 학생이랑 면담을 하다가 어쨌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 즉 어떤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그 미분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일일이 다 구할 수는 없어요. 뭐 일일이 다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함수 값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y는 fx에서 미분 가능한 점들의 집합을 A를 할 때에 대해서 설명하라를 fx의 도함수로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나온 그 함수를 도함수라고 그래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함수의 기울기를 각 점에서 쭉 연결한 함수가 f 프라임 x라고 합니다. f 프라임 x라고 하고 fx의 도함수 데리버티브라고 하며 프라임 x 또는 y 프라임 또는 dx분의 dy 아까 여기서 보시면 x-a잖아요. 그래서 델타 x인데 그게 아주 작다. 그래서 dx분의 dy라고 합니다. fx가 y니까 그렇죠? fx의 더함수를 구하는 것을 fx를 미분한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fx가 x의 p승일 때 그렇죠? f 프라임 x는 p 곱하기 x의 p-1이다. 세보면 되죠. x의 p승 그러니까 x의 p승 p가 실수인형 어쩌고저쩌고 뭐가 많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여기 있네. px 마이너스 그렇죠? x가 리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p가 0일 때 x가 0이 아니고 p가 0일 때는 x가 0이 아니고 p가 0일 때는 1이잖아요. 미를 미분하면 0이죠. 뭐 빼고 그렇죠? 이게 답이거죠. 이게 답. p의 x 마이너스 p의 1승. 스텝 바이 스텝 솔루션은 뭐 is the power of movement.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x의 제곱이다. x의 p 대신에 x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2x의 마이너스 1승인데 아까 보면은 p 곱하기 x의 p 마이너스잖아요. p가 2니까 2 곱하기 x의 2 마이너스 1승이니까 1승. 2 곱하기 x.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승이다. 마이너스는 x 제곱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렇죠? 마이너스 2에 x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예요. x의 3승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모르시면 미분을 안 배웠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그렇죠? 안 배웠다고 생각할 테니까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x의 2분의 1승이죠. x의 2분의 1승. 이거 지우셔도 되고. 루트 x, 루트 x, 그죠? 그럼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에 x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즉 2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죠. 2 루트 x. x의 이게 2분의 1승이니까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건 x의 마이너스 2 영어 2승인 거죠. 미분법의 기본 공식은 더하기로 이루어진 거는 그냥 각자 미분하시면 되고요. 빼기로 이루어진 거는 각자 미분해서 빼시면 됩니다. C가 상수이고 곱하기가 있을 때는 C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서 fx만 미분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있을 때는 앞에 미분 한 번, 뒤에 미분 한 번. 앞에 미분 한 번, 곱하기 뒤에 거 그냥 두고 앞에 미분 그냥 두고 뒤에 것만 미분하고. 분수로 있을 때는 요거의 제곱분의 프라임 x 분자를 한번 미분하고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미분 안 하고 그냥 원함수 곱하기 분모를 한번 미분한 요 함수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x의 3승 플러스 4x 제곱 더하기일 때는 각각 미분한다고 그랬잖아요. 3x 제곱 플러스 앞에 4가 있으니까 4는 앞으로 x 제곱 미분하면 2x의 1승이니까 앞에 4 있으니까 8x. 이거는 7이 앞으로는 3, 7이 21. 3은 그냥 x의 7승만 미분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cfx에서 3은 나중에 곱해도 되죠. x의 7승 미분하면 7 곱하기 x의 6승이잖아요. 앞에 3, 3, 7이 21, x의 6승 빼기는 그냥 놓고 4 곱하기 x의 3승. 요 같은 경우는 구하기 어렵다. 그죠? 여기다 쓰시면 되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이거 시험 볼 때는 여기 아까 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요거의 제곱 한번 해볼까요? 요거의 제곱 2x 마이너스 1 제곱 요거를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2x 마이너스 1 빼기 x 플러스 2에 곱하기 2 2x 마이너스 1 미분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요? 2x 마이너스 1 빼기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겠네요. 분자가 마이너스 5네. 아 마이너스 5니까 그렇죠? 에이 보세요.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자 미분하면 이거는 x 미분하면 1이거든요. x 1승이니까 1 앞으로 내려고 1 빼기 1은 0이니까 1 플러스 상수는 미분하면 0입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 2x 마이너스 1 빼기 앞에 거 그냥 써주고 그렇죠? x 플러스 2 이 밑에 거 미분하면 2 그럼 2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이 상수를 미분하는 게 0이다라는 의미는 한 가지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미분은 그 함수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다. y는 2다 이게. 그렇죠? y는 2는 이게 평지잖아요. 평지. x의 어떤 값에 대해서도 y가 2라는 뜻이거든요. 평지니까 이걸 미분하면 평지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이 도함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 함수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요 점, 그죠? 예를 들어서 요 점이 x1이다. 그러면 요 함수가 fx다. 그럼 요 뜻은 뭐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f 프라임
x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접선에서 우리가 구한 도함수에다가 x 대신에 x1을 집어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x2다. 그죠? x2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니까 y는 ax 플러스 b로 일정하니까 여기서 보면 요 기울기가 직선 언덕이잖아요. 그러면 요 직선의 요 기울기는 f 프라임 x2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2죠. 2 값을 집어넣어주면 요 접하는 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수다. y는 a라는 상수가 있으면 평지잖아요. 평지는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x 플러스 2를 미분을 하게 되면 x는 뭐 1이니까 내려오면 1 곱하기 x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0승이 되고 2는 2 곱하기 x의 0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x가 0이 아닐 때 x의 0승은 1이니까 0을 앞으로 하면 2 곱하기 0의 x의 0 마이너스 1? 말이 안 되지만 0이 있잖아요. 이게 다 0이에요.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0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수를 미분하면 0입니다.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가 g f이면 f 미분한 함수고 f의 두 함수는 이거다.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복잡하지만 제가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와 이걸 fx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fx라는 함수하고 또 하나는 나는 f sin x라는 x 대신에 sin 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될까요? x 대신에 sin x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될까? 그 뒤에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x라고 썼어야 되나?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yfx는 x 대신에 sin x를 집어넣으면 sin 제곱 x가 되잖아요. sin 제곱 x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함수를 합성시킨 거죠. fx, 즉 y는 x제곱에 어떤 사람이 요거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요거는 뭐냐면 fx라는 함수는 원래 gx라는 함수예요. 근데 x 대신에 제가 아까 sin x처럼 fx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g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합성함수. 합성. 함수를 합친다. 합성함수 한다. 뭐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면 또 한참 헷갈리니까 얍. 이건 뒤에 가서 또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까 sin x의 제곱 어떻게 미분을 하느냐 뒤에 가면 하나 또 나올걸요?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에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푸느냐 아까 y는 x제곱이잖아요. 근데 x 대신에 sin x 집어넣으면은 sin x의 제곱이잖아요.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x분의 dy죠.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보십시오. d
사인 x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 사인 x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약분되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 x를 t라고 놓으면 이거는 사실은 t의 제곱이 되거든요. 사인 x를 t라고 놓잖아요. dt의 dy는 dt분의 t제곱이니까 이거는 2 곱하기 t의 1승일 거라고요. t가 사인 t니까 이거는 2 곱하기 사인 x. dx분의 d 사인 x는 이 두 번째 거는 코사인 x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그럼 얘는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요거는 f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교수님 이게 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요. 설명이 조금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풀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쓸게요. 합성이고 나발이고 다 이, 이게 조금 더 헷갈리게 써봤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fx가 그렇죠? g fx다. 아까 sin x처럼. 그러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d fx 잠시만요. 요거는 잠깐만 중간에 빼먹지 말고 차근차근 씁시다. dx분의 d g f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건 다시 어떻게 쓰면 되냐면 d f x분의 d g f x 곱하기 dx분의 d f x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dx분의 dfx를 f 프라임 x라고 쓴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g 프라임 x라고 써요. 사실 그래서 이게 dx분의 dgf 프라임 x가 아니라 요거예요. 그래서 fx를 나누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로 미분하면 n 곱하기 요거에 n-1 요 안에 있는 괄호가 fx거든요.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1의 5승 A번 그렇죠? 그래서 dx분의 dfx라고 치면 요거는 dx 플러스 1로 dfx를 미분한 다음에 dx분의 dx 플러스 1로 해도 된다. x 플러스 1이 요거를 아까 괄호라고 그랬는데 t라고 치면 t의 5승이잖아요. 요거는 dt의 5승. 그렇죠? dt의 t의 5승은 5 곱하기 t의 5 빼기 1. 5 곱하기 t의 4승. t가 x 플러스 1이니까 앞에는 5 곱하기 x 플러스 1의 4승. dx분의 dx 플러스 1. 요거는 0, 요거는 1. 1. 요거는 5 곱하기 x 플러스 1의 4승이 된다는 뜻이고 요거는 임팩트가 좀 작네. 10번을 해볼게요. 10번. 10번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고르기를 해피면 저런 걸, 저딴 걸 골라가지고. 이 답은
울프람 알파로 하면 금방 구해집니다. C번 보면 D x 3승 빼기 1 곱하기 dx분의 d x 3승 빼기 1. 그렇죠? 근데 dx 3승 빼기 1을 요거를 x 빼기 1을 t라고 넣으면 요거는 dt의 t의 6승 여기 dx분의 d의 x 빼기 3승 x 3승 빼기 1 dt의 t의 6승은 6 곱하기 앞에서 어디였어? 요거 가지고 그렇죠? p 요 앞에 가지고 x 대신에 t로 미분한 거니까 똑같아요. 이 6에 t의 6 빼기 1 곱하기 x 3승은 요거 빼면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1은 미분하면 0이니까 t는 여기가 6 빼기 1이니까 5고 x 3승 빼기 1이고 18 그럼 18 t의 5승이니까 x 3승 빼기 1의 5승 곱하기 x제곱 이렇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이렇게 맞나 틀리나? 미분 소함수 구할 때 x 그렇죠? 이거는 가로 열고 x에 3승 빼기 1에 가로 닫고 거품수에 6승 그렇죠? 6이 나오면 18에 x 3승 18에 x제곱 곱하기 x 3승 빼기 1에 5승 그 중간 단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쇄 법칙. 이거를 물려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얘는 요거렇게 스텝 바이 스텝 되나? 못 내려오지 않을까요? 사진이 걸리적거리네요. 스텝 바이 스텝 되네요. 요거예요, 요거. x 3승 빼기를 u라고 놓은 거죠. d의 u에 6승 곱하기 dx분의 du. du는 사실 dx분의 du의 6승이는. 그래서 u를 x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넣고 이건 6, u에 5, 6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요거는 요렇고 요러니까 요거 자체는 6 곱하기 x 3승 마이너스 1에 5승 위에 5승이니까 곱하기 dx분의 du가 u가 x 3승 마이너스 1 x 3승 마이너스 1을 다시 미분하게 되면 2x 제곱 고트 프로 돈 내라고 그러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요거를 연쇄 법칙 또는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체인 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물리나 어디서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꼭 하시고 요거는 x제곱 플러스 5x 2분의 1승이니까 x제곱 플러스 5x를 t로 놓으시면 돼요. 안 되면 울프람 알파를 쓰셔서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1의 5승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네. 이 함수의 미분법, 사실 요 연쇄 법칙하고 요 매개 변수의 미분법은 또 비슷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